삼성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TSMC가 퀄컴의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전량 생산한다는 소문이 제기됐는데요. 강력한 고객 기반을 토대로 TSMC가 3나노미터 시장에서도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21일 IT 팁스터 레베그노스에 따르면 퀄컴은 스냅드래곤 8의 4세대 칩을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전량 생산합니다. 이는 스냅드래곤 8 4세대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한다는 일각의 추측을 정면 부인하는 건데요. 레베그노스는 트위터를 통해 삼성 생산설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삼성 파운드리에서 스냅드래곤 플래그십 칩을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5세대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죠. 사실 퀄컴은 TSMC와 삼성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2021년 말 퀄컴은 스냅드래곤 8 1세대를 삼성의 4나노 공정에서 생산했지만 이듬해 TSMC로 갈아탄 바 있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와 2세대 생산을 TSMC에 맡겼기 때문에 하반기 공개되는 3세대도 TSMC 공정에서 대부분 만들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퀄컴은 삼성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도 크게 드러냈는데요. 크리스 패트릭 퀄컴 수석 부사장은 작년 10일 스냅드래곤 서밋 2022 이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우리의 큰 파트너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삼성을 압도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의 숙제, TSMC에 비해서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밀리고 있는데 크게 뭐 투자, 노하우, 신뢰의 문제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투자 규모에서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 TSMC를 앞서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분야만 보면은 TSMC가 3배 정도 앞선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뭐 공정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 규모의 차이는 노하우 격차로 나타나는데요. 흔히 말하는 수율이 문제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5나노미터 가장 이제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5나노미터 양상을 발표했지만 수율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수율이란 것은 불량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양산에서 좀 수율이 좀 떨어진다는 입장이 있고요. 애플이나 퀄컴 같은 이제 고객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만족시키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스마트폰용 AP를 설계 판매한 시스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 이제 팬 약점, 결국은 다른 업체들이 맡겼을 때 기술이 삼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좀 있다. 이왕이면은 기술 유출이 안 돼 TSMC에 맡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투자라든지 그러니까 기술면 신뢰성 문제에서 약간 모두 다 TSMC에 조금 뒤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 점유율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TSMC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투자죠. 근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국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용인시에 대해서 제조 공장 5개를 하고 300조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업체들까지 유치하고 팹리스까지 해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아예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품질을 높이고 생산 시설을 넓히고 그 기술력을 갖추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것의 시작은 아무래도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투자한다는 적극적인 의지, 그러니까 제조 공장을 40년까지 5개 세워서 300조 투자하는 이런 것이고 정부에서도 사실 용인 클러스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TSMC의 독주를 막으려는 이런 추격전을 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도 극복을, 그러니까 아까 수율 문제도 극복을 해야 되고 이제 생산 능력 격차가 아직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공장을 빨리 만들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새로운 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서 성장 동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런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집중해서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가 리튬 등 주요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현지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중요 광물의 자국 내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리튬과 베릴륨, 니오뷴, 탄탈륨 등 주요 4가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광물 부문이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에는 북부 잠무 카슈미르의 레아시 지역에 59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리튬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칠레가 920만 톤으로 리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호주가 그 다음,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전략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의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차의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의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과연 인도 전기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